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풍계리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정부가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규남 연구위원,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자세한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2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신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오늘 오후에 5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이제 4번째 무력 도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동 참모본부가 현재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오늘 함경남도 함흥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요. 약 사거리가 200km 되는 것으로 미뤄 봤을 때는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던 그런 신형 방사포, 북한 피식 표현으로는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사거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인 KN-52일 경우에도 가능성을 현재 배제하지 않고 합참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5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된 걸로 보이는데 이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벌써 이달 들어서 지난 3일에도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6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 위치는 이제 강원도 원산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산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함경남도 지역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를 선점을 해가면서 현재 각도나 사거리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험 발사하는 걸로 현재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사포나 미사일 쏜 게 벌써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지난 18일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사흘 만에 또 쏜 건데 이게 도발의 간격이 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현재 대북 제재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 지난 18일에 노동 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발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 동요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 분해된 상태에서 옮겨야 되고요. 다시 조립, 그다음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이런 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언제 발사를 할 것인가 기상 역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동료는 계속되고 전략사령관 입장에서는 죽을 마실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강 국면에서 지속적인 도발은 이어가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 아마 방사포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단거리 발사체 신형 방사포라는 게 추정인 거죠? 추정이죠. 그게 200km를 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대 사거리를 다 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한에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사포는 단순히 방사포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북한의 방사포는 107mm, 122mm, 그다음에 240mm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는 300mm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240mm의 경우 사거리가 9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신형 방사포의 경우 200km를 본다면 평택 미군기지 그다음에 세종시 일대와 계룡시 일대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 동해안 쪽으로는 함대사령부까지 타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북한 신형 방사포에 단순히 방사포로만 대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응 수단을 논의하고 대응을 한다면 육군 전술 미사일 에테킴스라고 하죠. 에테킴스와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미 연합 정보자산은 실시간 북한의 그 징후 목록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데프콘 단계를 올려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기습을 저희가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수단, 육해공 대응 수단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북한이 무력 시위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밝힌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에서는 지난 1월에 이제 수소탄 핵실험, 제4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 한반도에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지난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당시에 그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개를 하는 장면에서 네. 핵실험과 그러니까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계속 진행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을 핵실험을 계속해라는 그런 지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북한에서는 일단 최고 최고 총사령관인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핵실험을 진행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서 마음만 먹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5차 핵실험 또 경우에 따라서는 6차도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북한에서 그동안에는 이러한 그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한미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지난 그 4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이러한 그 움직임, 동향, 핵실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현재로서는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난 그 4차 핵실험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5차 핵실험은 감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이전에 보여줬던 과거의 패턴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네. 약 2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2차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또 약 2년 11개월이 지나서 제3차 핵실험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약 3년을 주기로 이처럼 네. 그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주기도 필요 없고 제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가 내렸다면 언제든지 다시 5차 핵실험에 감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동향을 감시하는 게 왜 어려워진 겁니까? 현재 그 북한에서는 그 풍계리 일대에 네. 여러 가지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대부분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량의 이동이나 사람의 이동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자산을 통해서 네.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추적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 돼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 패턴의 문제입니다. 과거 이전에는 북한에서는 로켓 발사를 하거나 무력 도발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 네. 대부분 외무성 성명이나 대부분 기관 발표를 통해서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예고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달 전후를 해서 핵실험을 했던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그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모두 다 무시를 하고 자기들만의 필요에 따라서 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기도 필요가 없다. 패턴이 변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는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 1월 6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5차 핵실험을 이렇게 금방 하기에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경우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만 핵실험 없이 핵을 보유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도 한 3차례 핵실험 네, 그 정도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한 게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38로스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 북한이 물론 핵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확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풍계리는 여러 개의 그 터널이 굴착이 돼 있고요. 그 터널 내에도 복합 다중적으로 굴설되어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조금 전에 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이 명령만 하면 바로 핵실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핵실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북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 타이밍을 같이 고려를 하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다 같이 고려를 하는데 올해 들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은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맞춰서 했고요.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네. 네. 그들이 말하는 4월 15일은 이제 태양절인데 뭔가는 이벤트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4월에 친선의 봄 축제 기간에서 도발 시에 국제사회의 압박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네. 또한 현재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4월 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 기간이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발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익 계산을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이익은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큰 업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을 통한 어떤 그 자기의 업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유엔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생 쪽은 사실은 열어둔 그런 상태였었는데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해외 노동자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도 나진 항 문제를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제재에서 북한 무역 전체에 타격이 된다면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씨 3대 부자의 어떤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원래는 많이 해왔지만 진짜 5월 당대회 전후로 어떤 뭔가를 노림수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업적을 한계는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네. 문 기자,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도발 시나리오의 주축이 되는 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 이 카드도 뭐 핵실험 못지않게 묵직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북한의 그 비대칭 전략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핵과 미사일인데요. 지금까지는 4차례 핵실험을 해서 충분히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그 15일 날 지시를 하기를 네. 핵탄두 실험 그리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두 로켓 시험 발사를 계속하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러한 발언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현재까지는 북한이 이러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촉각을 현재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 당시에 그 태양절 퍼레이드에서만 공개만 했던 KN-58 이 KN-58 같으면 사거리가 약 5,500km에서 10,0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맘만 먹을 경우에는 충분히 미서부 지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15일 날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공개를 했던 사진 부분이 있는데 뒤에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런 모형들이 미사일이 바로 이제 KN-58의 개량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KN-58에 소형화된 그런 탄두를 장착을 해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전달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KN-58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무수단 미사일이 있는데요. 네. 약 3,000km 되기 때문에 괌 지역이나 또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어떠한 그 의도에 따라서 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미사일 발사를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과거에 보면 이거를 위협이나 뭐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런 특대형 카드를 다 써버린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대북 제재가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된다면 북한은 충분히 대화 카드를 내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대화 카드에는 비핵화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비핵화가 선행이 안 된다면 미국은 절대 받아들이질 않겠죠. 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국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당국과 대화 제의는 아마 5월까지는 아마 그런 제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과 핵 도발 카드를 다 써버렸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남한에 대한
크고 작은 국지 도발 같은 거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그런 북한을 상대로 그냥 경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모종의 군사 행동에 나선다거나 더 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번 그 연합 키졸브 훈련간에 작게 5015를 연습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작게 5015는 적이 WMD 즉 핵이나 미사일을 실제 사용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네.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고 합동 DPI를 700여 개 현재 선정을 해놓고 WMD 모든 시설 및 레이더 시설까지 선제 기습 공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실제 네.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을 향해서 발사할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바로 작게 5015가 시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위협과 핵 도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핵 관련 용어도 막 제시를 하고 사진상으로도 뭔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자국의 핵 관련 기술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많은 그 핵 전문가들이 최근에 그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례를 봐서도 네. 이처럼 본인들이 핵 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면서 설계도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실험들은 실험실에서 어떤 수치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실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등장을 해서 네. 이러한 설계도를 설명을 하면서 모형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놓고 설명까지 하고 사진까지 대대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이처럼 핵 능력의 고도화에 성공했다. 핵 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했던 선례로 미뤄봐서는 거의 과거의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어떤 파격적이고 네. 도발적인 행동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2월 중순부터 70일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군사 분야에서 핵과 미사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핵 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70일 전투를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군 당국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북한의 70일 전투 과정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개발한 그 핵 미사일 분야의 핵심 기밀 수준의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전폭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그 노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면밀히 사안별로 현재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공개에 맞받아서 저희들도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분석 작업이 굉장히 심도 있고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처럼 자기들의 핵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에 대한 핵 공격, 핵 무력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지금 한미 당국에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만 현재로까지 봐서는 북한의 이런 공개하는 여러 가지 노출 작전은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에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김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으로 맞불을 놨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 방어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 상륙 집단들을 모조리 수장해 버리자면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체적인 해안 방어에 관한 전법 사상의 요구대로 부대 구분대들을 부단히 훈련 또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김정은이 한국을 겨냥한 상륙 작전을 직접 참관한 건데 적들을 모조리 수장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급도 했더라고요. 원래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매년 12월부터 이제 동계 훈련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동계 훈련이 수개월에 걸쳐서 북한 전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빙기에 들어갈 경우에 북한에서는 이처럼 방금 보셨다시피
매년 약 3월쯤이면은 그 상륙 작전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륙 양용차나 예를 들어서 공기부양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견인 방사포 등을 동원해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한 거하고는 별개로 특히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그 18일 한미 양국 해병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 그러니까 쌍용 훈련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맞불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한미 양국에서 해병대를 모든 그 최대 규모의 병력과 그리고 최고의 화력을 동원해서 상륙 작전뿐만이 아니라 내륙 진격 작전까지 특히 그리고 주요 북한의 시설들을 타격하는 점령하는 이런 훈련을 시행함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이에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도 이런 상륙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모두 수장해버린다는 이런 그 위협적인 발언들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가 강도 높게 현재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본인들의 훈련이 공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서울 해방작전도 했다고 공개를 했었죠. 이번에는 대남 상륙 저지 훈련을 했다고 공개를 한 건데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남 침투 훈련인 것을 공개하는 것.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단술 막불 작전 이외에 어떤 속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 김정일 생일 때 네. 김정은이 참배를 하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김정은과 지도부는 공포심을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공포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쌍용 훈련을 좀 전에 또 문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우리 상륙 훈련에 대응해서 네. 상륙 훈련과 반상륙 훈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즉 상륙 훈련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어느 해안 지역을 상륙해서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고 반상륙 훈련은 쌍용 훈련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륙 훈련과 반상륙 훈련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괴뢰 도당들의 평양 진격 작전을 우리 대장이 거부를 하고 서울 해방 작전을 했다. 이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훈련의 규모를 보면 공기부양정이 10척이었고요. 전차 상륙함이 3척이 이번에 동원이 됐습니다. 7군단 예하부대로 추정이 되는데 공기부양정 한 척에는 50명이 탑승을 하고요. 전차가 전체 9대 보면 1개 중대급 네. 규모입니다. 아주 적은 규모로 그냥 생색내기 위한 맞불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